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일입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픈 마음이 드는 이유가 당시에 제가 취했던 유보적인 태도, 냉정한 마음과 의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매일 터지는 의혹들을 당연히 다 믿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언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의혹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팔짱 끼고 지켜보는 눈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외롭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렵이 되면 그리움에 앞서서 죄스러움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탁월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도 더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심상치가 않죠. 트럼프가 국내 정치를 하면서 중국이랑 계속 대립각을 세우더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적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백인들 중에서 제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민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밖으로는 중국을 때리는 거죠.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망친다. 그러면 고용 문제에 대한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먹히면 대통령 노릇 해먹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번에도 그래요.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가 512만 명인데요. 미국이 157만 명이에요. 미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곳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염자가 많은 10개의 나라의 감염률,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감염률을 계산해 보면요. 미국이 인구수 3억 3천만 명에 감염자가 150만이 넘으니까 감염률이 0.4766%가 나오고요. 러시아가 0.2237, 브라질이 0.1458, 영국이 0.3716, 스페인이 0.4984, 이탈리아가 0.3771, 프랑스가 0.2787, 독일이 0.2138, 터키가 0.1820, 이란이 0.1567이거든요. 미국보다 감염률이 높은 나라가 스페인밖에 없고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하면 미국 감염률이 2배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GDP 세계 1위에 국방비를 1000조씩 쓰는 세계 초일류 국가 아닙니까? 스페인보다 형편이 낫다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맨날 한국은 하면서 왜 세계 초일류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처리를 하는지 트럼프를 향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0.022로거든요. 치명률도 낮고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너무 멀리 왔으니까 핵심만 얘기해 보면요. 미국이 순전히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동맹들을 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일처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중국 탓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때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왜 트럼프의 이익을 위해서 줄을 서야 하냐고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랑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방위비나 말도 안 되게 올려달라고 하고 관세나 많이 물리려고 들지 하나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있어야 말이죠. 북한 문제라도 풀어주던지 그것도 안 해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요.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권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죠. 이러니까 우파들 수준이 참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참여정부가 2005년부터 주장했던 게 동북아 균형 자론인데요.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 군사력이나 무역으로 힘자랑을 하는 하드파워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수준으로 하드파워를 갖지 못했으니까 민주주의 역량이나 외교력, 의제 설정 능력, 그리고 문화 역량 같은 소프트 파워를 키워서 어디에도 줄 서지 않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톡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몸집은 작지만 똘똘하고 힘찬 돌고래가 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시에는 한미 관계를 파탄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결국 미국 말고 일본을 겨냥한 말이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쥐들 나라 이익이 최우선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자는데 그걸로 그렇게 참여정부를 쥐잡듯이 잡았으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역량을 전 세계가 확인하는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힘의 균형,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에 경주시장이 일본에 방역 물품을 제공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이 떠들썩했었는데요. 지금 일본이랑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국에 물자를 지원하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지금 일본은 사사건건 우리나라를 헐뜯지 못해서 안달인데 뭐가 이쁘다고 거기에다 방역 물품을 갖다가 바칩니까? 더 못 살고 더 힘든 나라들이 널렸어요.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나눠줬다면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주에 있는 문무대양릉이 왜 바다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고 문무대양은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그 경주를 지키는 시장이란 사람이 이런 시국에 일본에다 낼름 전쟁 물자를 갖다 바치는 꼴이지 이게 뭐냐고요. 일본이 베트남이랑 대만한테는 입국 금지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진짜 하는 짓이 너무 유치 짬뽕이고 투명하기가 유리알 같아요. 우리야 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한 나라들을 똑같이 대우해주고 있으니까 뭐 차라리 잘 된 거죠. 21일자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확진된 인원이 11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검사 수가 워낙 적고 집계도 들쭉날쭉해서 강추에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5월 11일에도 도쿄에서만 확진자가 111명이나 누락됐다는 게 확인이 됐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 부대표도 현재 검사 체계로는 전체 감염자 파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일본 후생성 자료를 직접 보면요. 19일에는 PCR 검사 수가 3,392건, 20일에는 2,12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기간에 우리 질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18일에 검사 중인 수치가 16,093건, 19일에는 16,925건, 20일 자료를 봐도 16,351건이잖아요. 요즘 이태원 클럽 여파로 검사 수가 늘어서 21일에는 18,089건, 22일에는 2286건을 검사했거든요. 하루에 2, 3천 건씩 조사해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오는 나라에서 16,000건에서 2만 건씩 조사해서 10명에서 30명 사이로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한대요. 진짜 개가 웃을 일 아닌가요?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나오는데도 좋다고 방역 물품이나 갖다 바치고 있으니 잘하는 짓이네요, 정말. 정의연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국내 우익단체들이 나서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나서더니 일본 우익단체들도 반일 집회를 멈추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덤비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그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려고 드는 게 쟤네들이라니까요. 우리 정부에서 괜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인도적 차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진짜 천년고도라는 경주 자존심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